근데 이 치즈의 분자와 신발 속에 있는 그 냄새 예. 분자와 그렇죠. 비슷한 거 많죠. 네,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고 하는 게 맞나요? 아니,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 예술가들하고 뭐 작업을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로 그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2년 넘게 해오고 있는 우리 장석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물 하루에 23,000번. 계신데요? 네, 그 정도. 쉬어보셨어요? 약. 약? 네, 그 정도 쉰다고 그래요? 얘기를 해요. 이 바깥의 허공이 이 몸속으로 그만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후각이라는 게 세상을 탐색하는 어떤 최초의 감각이기도 그렇네. 하고, 저희 태어날 때 어머니들이 1시간 내에 아이의 향기를 구별을 할 수 있다고 자기 해요. 아이. 네, 자기 아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물의 냄새를 그렇죠. 예, 그거 찾아간다고 보고 하죠. 네. 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저희가 모르는 생물의 세계 음. 안에서도 냄새가 되게 중요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회적으로는 저희가 이 냄새라는 것이 약간 산업화 이후에 사실 위생이라는 것들, 그리고 위생을 관리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감각에 대한 기능을 조금 퇴화시키는 면이 약간 변형, 변형? 왜곡? 네, 왜곡시키는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과소평가되고 있었던 면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냄새에 대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관점들을 작가들이 창작의 어떤 주요 주제로 그리고 냄새를 통해서 저희가 문화적인 풍경을 만들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작업들이 있는데요. 소개를 드리자면 소바누스라고 노동이라는 제목의 작업인데요. 노동은 어떤 냄새가 나는가? 그 땀 냄새 안에서는 땀 냄새라는 거를 유발시키는 건 사실 그렇죠. 그 땀이 났을 때 그 채취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미생물의 산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맞습니다. 냄새라는 게 어떤 미생물에 따라서 네, 달라지고 네. 저희가 냄새를 내는 주체는 사실 박테리아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예. 우리 채취에 대한 그 근원에 가면 그 향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네. 우리 몸에 사는 피부에 사는 네. 미생물, 주로 네. 박테리아죠. 네, 그래서 미생물이 땀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그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거 어떻게 보여줘? 땀이 얼룩진 자신의 셔츠를 보여주는 작품이 되는 네, 거예요? 작품으로 보여줬어요. 그럼 나도- 그래서 자신의 노동을 가시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네. 이 노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노동에 땀을 흘린다라고 하면 사실 기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좀 다르잖아요. 땀의 가치 네. 이 얘기하잖아요. 네, 땀의 가치이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땀은 씻어내야 되는 양면성이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면들을 좀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냄새라는 것이 이제 도시 공간 속에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아까 저희가 어떤 기억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장소를 기억하고 저희가 아는데 이 냄새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장소마다 그 장소만의 특징적인 냄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공간 안에서의 냄새라는 것이 내 장소의 어떤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면서 눈으로 뭐가 있는지 보는 거 말고 한번 냄새를 한번 그렇죠. 똑같이 그 네. 밤새보자는 그런 네. 말씀이신 거예요? 네, 냄새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프로젝트들을 하는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사실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의 냄새도 점점 어떤 특정한 인공적인 냄새들로 줄어들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풍부하게 맡을 수 있는 자연의 냄새나 그런 종류가 적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떠한 냄새의 풍경이 있는가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다음 소개해 드릴 작가는 냄새 풍경이라는 것에 가장 진지하고
오랫동안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시셀 톨레스를 실제로 이걸 작업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요. 시셀 톨레스를 소개하자면 이분은 미술가이기도 하지만 냄새 연구가로 가장 유명해요. 냄새 연구가? 네, 그래서 이분의 전공이 엄청 그럼 다양한데요. 냄새 연구 가면은 전공이 생물학 쪽에? 생물학도 하셨어요. 생물학도 의학도 했나? 공부하시고 화학도 공부하시고 언어학부터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시면서 이 세상에 대한 탐구를 냄새로 그래서 이 냄새 연구가인 시셀 톨레스의 한 작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이 이제 본인이 공부했던 화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지각적 매핌이라는 작업을 계속 다양하게 이어오셨어요. 이 작업이 2004년에는 여러 기관들이랑 기업들이랑 합쳐져서 냄새 프로젝트들이 이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스멜 리서치 랩이라고 97년까지 6,700개의 냄새 샘플을 가지고 계신 걸로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냄새에 관련된 이야기로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도시의 어떤 기억을 만들어내는 냄새 리서치 작업을 다양한 도시들이랑 함께 하셨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다양한 도시들의 환경에 냄새를 포착하고 재현하는 스멜스케이프라는 작업을 연작으로 하셨는데 그 외에도 셰프나 식품 과학자들이랑 협업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요. 좀 흥미로운 프로젝트는요. 유명인들, 셀럽? 네, 셀럽, 연예인들, 그리고 과학자 이런 분들의 채취를 기증받아서요. 어떻게 기증 받아? 땀 받나? 네. 이트 속옷 같은 거 받아야 되나? 그 과정은 면봉으로 들었어요. 면봉으로 이렇게? 네, 살균된 면봉으로 본인의 신체의 어떤 부분에 네, 어떤 부분까지? 네, 기증을 하시면 기증된 미생물로 치즈를 만들어서요. 치즈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음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아니, 프로젝트 중에 데이비드 베컴의 축구화에서 곰팡이 많을 텐데. 근데 이 치즈의 분자와 신발 속에 있는 그 냄새 분자와 그렇죠. 비슷한 거 많죠. 네,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고 하는 게 맞나요? 아니 치즈도 아주 확 센 거는 왜 우리가 발꼬락 내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셀프메이드 프로젝트라고 20명의 유명인들과 함께 했는데요. 유명한 작가 중에 올라프 엘리아스는 눈물을 줬고요. 데이비드 베컴은 신발을 줬고요. 그리고 마이클 폴라는 배꼽에서 그리고 여기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생물학자 벤 울프는 발가락에서 자신의 미생물을 기증하고 이렇게 치즈로 모양상으로는 그 치즈 비슷한데 까망베르? 까망베르 저거 진짜 만들어서 먹었대요? 그래서 여기 기록에는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제가 찾았던 건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 VIP들에게 림버거를 제공했는데 그 림버거 안에 있는 치즈가 이 베컴의 운동화 치즈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VIP들한테 그 치즈를 발효한 미생물이 뭔지 알리고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알리고 줬다고 들었어요. 미리 알리고? 네, 알리고 줬고요. 그 외에 개발된 각각의 치즈들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먹는 것으로 드리진 않았는데 그걸 진행했던 아가파 키스라는 분이 사실 합성 생물학을 주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고요. 최첨단 분야인데? 네, 그분이 시셀 톨레스랑 같이 하버드 의대에서 이 작업을 진행을 같이 협업을 했다고. 했군요. 네, 이것도 선생님과 제가 하듯이 융합 예술로 진행했던 그럼 우리도 작업입니다. 오늘 신발 벗어야 되는 거야? 신기하죠? 그래서 이 주최하셨던 생물학자가 아무도 이 치즈는 먹지 않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 치즈를 만들었던 게 신체랑 이 박테리아랑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좀 새로운 대화의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처음에 수제 치즈를 줬을 때 대중들과 언론의 반응들은 선생님 저희 놀랐듯이 놀랐고 너무 긴장하고 그리고
그걸 먹을 수 있나? 라는 그런 긴장감과 그리고 불편해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그렇죠. 그런 시선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용감한 사람들만 림버거라는 치즈의 냄새를 맡았는데 일정 발 같은 냄새도 근데 났다고 이거 합니다. 사실 냄새의 그를 만드는 게 미생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게 미술만 놓고 보면은요. 결국 미생물을 분리한 곳이 베컴의 운동화라는 거잖아요. 이 네. 경우에는요. 그럼 우리가 지금 먹는 많은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다 어디서 분리한 거냐면 아기의 똥, 건강한 사람의 분변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분리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경우도 신발에 그걸 넣은 게 아니고 거기서 분리한 미생물을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뭐에 좀 사로잡혔냐면 더러워. 발가락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그렇게.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야, 근데 저 시도 자체가 네. 참 기발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깨끗한지, 뭐가 더러운지, 이거를 사실 누가 결정하느냐, 그 인식을. 우리가 먼저 먹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거예요. 냄새를 인식하는 것에 어떤 규정된 더럽고 깨끗함의 그 기준들이 아닌, 네, 그것을 깨는 주체는 또 미생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냄새가 가지고 있는 풍경들을 저희가 좀 가까이 하면서 사실 사회적인 어떤 위계의 관계,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좋고 나쁨, 그리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이 경계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프로젝트의 냄새 풍경을 미생물의 어떤 대화로 진행을 하면서 허공에서 일어나는 여러 대화의 메시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탐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리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 우리 가청마에 갖게 있는 네. 저희가 주변에 다 존재하고 있지만 저희 감각기관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만 보고 듣고 거. 느낀잖아요. 왜 그런 거 나이대별로 음악도 듣는 네. 나이대별로 있잖아요. 네, 다르죠. 젊은 사람은 듣고 나이 든 사람은 못 듣고. 맞아요. 점점 들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 또 생명의 세계 안에서 인간 외에 생태계 사이에 어떤 소리가 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존재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는 우리는 듣지 못하는 소리. 네, 듣지 못하는 소리로 전달하는 신호들을 지금 추적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생명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사실 인간이 이뤄낸 어떤 이기적인 풍경, 균형을 맞추지 못하던 태도들을 조금 완화시키려면 저희가 계속 과잉되게 생산하는 것들, 과잉되게 행동하는 것들을 좀 멈추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들, 우리라는 존재들에 대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각을 넘어 이제 소리로 연구 주제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시의적절한 게 제가 응생물학에서 소개했습니다만은 식물도 소리를 내고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소리라는 게 생명체가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는 소리를 듣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듣는다는 건 역시 청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분석해서 이거 소리 느끼는 건데 그렇게 보지 말고 소리는 그냥 뭘로 보면 되냐면 진동이고 파동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느끼는 거는 모든 생물이 다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청 모임 요만큼만 하는데 네. 이 밖에 있는 것들 이거는 눈, 냄새 이제는 우리가 이제 듣지 못하는 영역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기후환경 위기 안에서 사실 멸종에 대한 부분, 종이 점점 줄어드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양한 종들이랑 저희만 살지 않고 같이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인공의 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자연의 생명들의 소리는 점점 고요해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풍경 안에서 사실 저희는 그들의 소리가 더 시끄러워질 수 있도록 어떠한 소리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도 그 말씀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면 진짜 얘들이 우리가 듣지 못하는 가축목이 바뀌니까 계속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그렇죠. 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었던 걸로 생태음야강 안에서는 다른 생물들이 인간이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 사이의 소리들을 열심히 창작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아까 냄새처럼요. 서로의 그 환경을 좀 존중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을 열어내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냄새로 워크숍을 하면서 탐구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그 해변을 느끼면서 느꼈던 다양한 영감들을 모아서 하나의 전시로 만들어서 2023년 11월에 멜팅 존이라는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경계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전시에서는 친환경 소재로 하나의 창작품을 만들어내는 실천을 보여주는 섹션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방문했던 갯벌에서 영감을 받았던 작업을 또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전달하는 작업, 그리고 이 미생물 연구의 사운드 연구를 같이 진행했던 시작했던 거. 네, 여러 다양한 작업들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 멜팅 존이라는 저 말이 네. 상당히 중의적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아, 녹고 있는 경계 영역이라는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두 가지 긍정과 부정 같이 이분된 경계들, 무언가 구별짓는 두 가지로 나눠내는 사고의 중간을 좀 유연하게 만든다는 그 멜팅의 개념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기후환경 안에서 우리가 닿지 못하는 먼 곳의 땅이자 바다인 빙하가 녹고 동토층과 있는, 빙하. 네, 동토층과 빙하가 녹고 있는 땅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저희가 목표로 가져갔던 곳이 공공미술의 사이트라고 하면 녹고 있는 동토층에 대한 환경 문제와 이 활동이 연계되기를 바라면서 제목과 이 활동의 취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예술에 빠져들었고 또 이제 예술하시는 분은 과학에 영감을 얻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영상으로 담고 전시회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계속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나 뭐 그런 건 혹시 운영 안 하세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거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 미생물의 세계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같이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전시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쵸. 이야기로 하나하나 워크숍으로 풀기도 어려워서 저희가 온라인 구독 연재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일종의 매거진? 네, 매거진이에요. 소식지? 네, 아. 신청하는 분들만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메일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네. 그 PDF 파일 보내주시는 네, 거예요? PDF 오, 파일로 좋네.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엘레멘츠라는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창작자들이 각 주제별 소주제에 대한 창작자들의 다양한 생각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의 창작자들과 연구자들의 생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아, 좋습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참 장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와서 카메라 앞에서 해보시니까 괜찮으시죠? 다음에 초대하면 또 응해 주시겠어요? 네, 기꺼이? 네, 그럼요. 표정은 조금 첫날이라. 내가 하여튼 계속 같이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참 처음에 시작을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 네. 우연히 네. 아주 큰 인연으로 발전해서 이 성과를 크게 내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아마 조만간에 우리가 이 소리에 대한 얘기, 뭔가 또 획기적인 거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말씀 마무리로 해주신다면? 사실 예술이라는 게 현 동시대에 어떠한 예술이 되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전에는 변하지 않고 오래가고 항상 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잘 사라지고 어떻게 내 주변의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 지금 공공예술이라는 것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공예술이 아주 우리 현실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셈이네요. 네, 그래서 예술 앞에 공공이라는 것이 붙으면서 예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죠. 미적인 것 외에 저희가 생명의 시간과 생명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 같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세상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고 그리고 좀 더 그것과 같이 융화되는 융합의 과정? 그것이 앞으로의 공공예술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술가분을 모시고 응생문학에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면 또 한번 모셔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문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